이론 강의에서는 CI/CD가 무엇인지, KT 클라우드 VM 환경에서의 CI/CD 환경 구축을 위한 상품인 데브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직접 KT 클라우드의 데브팩, 라인업인 프라이빗 깃, 젠킨스, 레드마인 상품을 사용해서 CI/CD 환경을 구축하고 구축된 환경으로 간단한 샘플 레포지토리를 불러와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고 티켓 베이스, 이슈 관리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KT 클라우드에서 각 상품을 신청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소스 코드를 업로드하게 되는 프라이빗 깃은 서버 생성, 포트 포워딩, 그리고 초기 사용 설정 총 3가지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KT 클라우드 콘솔에서 차례대로 서버 생성, 어플리케이션, 데브 툴즈, 프라이빗 깃을 선택하면 상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깃의 경우 VM의 스펙은 사용자 수에 따라서 사용자가 500명 미만일 경우 4코어 4GB, 그리고 1000명 미만일 경우 8코어 8GB를 추천드립니다. 서버 생성이 완료되었다면 포트 포워딩을 진행해야겠죠. 프라이빗 깃 상품의 경우 SSH 접속을 위한 22번 포트와 웹 서비스 접근을 위한 80번 포트가 필요합니다. 이를 사설 포트로 하는 포트 포워딩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인 포트는 사용자가 원하는 아무 번호의 포트를 사용해도 무관하지만 이번 실습에서는 이를 각각 20,000번과 20,001번을 사용해 진행하겠습니다. 포트 포워딩이 완료됐다면 웹창에 퍼블릭 IP, 웹 서비스 포트를 입력하시면 프라이빗 깃 웹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화면에서 루트 계정의 패스워드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루트 계정의 패스워드 설정을 마치셨으면 해당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접속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라이빗 깃을 사용하기 위한 초기 환경 설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생성한 프라이빗 깃 레포지토리에 소스를 불러와 빌드 및 실행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젠킨스는 서버 생성, 포트 포워딩, 초기 사용 설정 이렇게 총 3가지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KT 클라우드 콘솔에서 마찬가지로 서버 생성, 어플리케이션, 데브 툴즈를 선택하면 젠킨스 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젠킨스의 경우 동시 진행할 파이프라인의 수, 그리고 사용하는 플러그인의 종류 등 사양 선택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실습에서는 2코어 4GB의 사양을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젠킨스 서버 생성이 완료되면 마찬가지로 포트 포워딩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SSH 접속을 위한 22번 포트와 그리고 웹 서비스 접속을 위한 8080번 포트를 각각 사설 포트로 해서 포트 포워딩을 진행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이번 실습에서는 편의를 위해 30,000번과 30,001번 포트 2개를 사용해 진행하겠습니다. 포트 포워딩이 완료된 후에 퍼블릭 IP 웹 서비스 포트로 접속을 하면 이와 같이 초기 설정 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SSH 접속을 하여 해당 붉은색 경로의 파일을 열어보면 초기 어드민 패스워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해당 패스워드를 복사하여 붙여넣으면 웹 콘솔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패스워드는 매번 사용하기 힘드므로 우측 상단에 어드민을 눌러 좌측의 설정 탭에 들어가게 되면 패스워드 항목에서 어드민 계정의 패스워드를 새롭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패스워드 변경이 반영되었는지 어드민 계정으로 재로그인이 된다면 젠킨스 초기 사용을 위한 과정은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드마인 상품을 신청하겠습니다. 앞서 두 상품과 마찬가지로 서버 생성, 포트 포워딩, 초기 사용 설정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KT 클라우드 콘솔에서 차례대로 서버 생성, 어플리케이션, 데브 툴, 레드마인을 선택하면 해당 상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레드마인의 경우는 추가 플러그인의 종류에 따라 필요 사양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실습에서는 무거운 플러그인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원코어 1GB의 사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마인 서버 생성이 완료되면 마찬가지로 포트 포워딩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SSH 접속을 위한 22번 포트, 그리고 웹 서비스 접근을 위한 3000번 포트를 각각 사설 포트로 하여 포트 포워딩을 해주세요. 실습에서는 40,000번과 40,001번 포트를 사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포트 포워딩이 완료되면 마찬가지로 퍼블릭 IP 웹 서비스 포트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초기에 설정되어 있는 계정 정보는 ID 어드민, 패스워드 어드민입니다. 어드민 계정으로 로그인하게 되면 해당 어드민 계정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재설정된 패스워드로 재로그인하는 것으로 레드마인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KT 클라우드에서 손쉽게 CI/CD 환경 구성을 위한 프라이빗킷, 젠킨스, 레드마인 상품을 신청하고 서비스 사용을 위한 초기 사용자 설정 단계까지 마쳤는데요. 지금부터는 새 상품들을 연동하고 구축된 CI/CD 환경으로 간단한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빗킷에 접속해 계정을 생성하고 이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프라이빗킷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이번 테스트에 진행할 계정을 생성하겠습니다. 계정을 생성했으니 이번에는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메인에 소스가 없이 비어있는 프로젝트를 활용하려 합니다. 강의 편의를 위해 외부 깃에 업로드 시켜놓은 스프링 붓 기반의 소스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절차만으로 지금 외부에 올라와 있는 소스를 임포트를 통해 정상적으로 레포지토리를 불러오고 있고요. 지금은 레포지토리가 정상적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젠킨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젠킨스에서는 앞서 생성한 프라이빗킷의 프로젝트와 연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소스를 불러와 소스를 빌드를 진행하고 자르 파일을 생성한 뒤 해당 자르 파일을 직접적으로 러닝시키는 파이프라인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그인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파이프라인 생성에 앞서 젠킨스에 사용할 자바 및 빌드 툴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젠킨스 관리에서 글로벌 툴 컨피규레이션을 선택하면 해당 화면에서 JDK와 빌드 툴인 그레드를 설정할 수 있고요. 소스의 자바 버전에 맞는 JDK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실습에 사용할 환경에서는 별도 설치를 진행하지 않고 젠킨스 VM에 디폴트로 설치되어 있는 JDK 1.8을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버전의 자바가 필요하시다면 설치를 통해서 추가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래들 기반의 프로젝트이므로 그래들 빌드 툴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 맞는 그래들 버전을 직접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불러온 소스는 7.0.2 버전에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7.0.2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이제 파이프라인 생성을 위한 사전 작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바로 파이프라인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좌측에 새로운 아이템을 누르시고 프리스타일 프로젝트를 선택하신 다음 해당 파이프라인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샘플이라고 적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이프라인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파이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 아래로 내려 소스 코드 관리에 깃을 선택하시고 저희가 방금 전에 프라이빗 깃에 지정했던 그 레포지토리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네, 해당 주소를 입력하시게 되면 인증 에러가 발생하면서 이거에 대한 인증값을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add를 눌러 젠킨스를 선택하신 뒤에 프라이빗 깃의 사용자 정보를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회원가입에 사용했던 그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덴셜 추가가 완료되시면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선택이 완료되면 해당 에러 메시지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파이프라인에서 사용할 깃의 브랜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은 마스터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뭐 별도의 브랜치를 사용해서 해당 파이프라인은 마스터 브랜치가 아닌 다른 브랜치를 사용하겠다 하면 여기에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빌드 환경에 워크스페이스를 깔끔히 지우고 빌드를 진행하는 옵션을 체크할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 콘솔로 로그를 확인하기 쉽게 타임스탬프를 찍어주도록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빌드에 대한 설정을 진행할 텐데요. 하단에 Add 빌드 스텝을 선택하신 뒤 그래들 스크립트를 선택하여 주시면 우선 그래들 버전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앞서서 글로벌 툴 컨피규레이션에서 선택했던 그래들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뒤에 여기 아래 태스크에 이제 빌드에 진행할 그런 그래들 작업들을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클린 빌드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고급을 눌러서 빌드 파일에 해당 파일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빌드.그래들 이제 생성된 자르 파일을 실행시키는 쉘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스테이지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dd 빌드 스텝을 눌러 이번에는 execute shell을 눌러야겠죠? 이렇게 하면 실행이 될 거고요. 사실 상용에서 러닝 환경은 젠킨스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런을 위한 컨테이너 환경 등에 올려서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 실습에서는 간략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젠킨스 서버에서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되면 이제 젠킨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정이 완료됐고요. 이제 생성된 파이프라인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빌드 나우를 누르게 되면 해당 파이프라인이 바로 실행되게 되고요. 이렇게 왼쪽에 프로세스 리스트에 올라가 있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콘솔 로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처음에 러닝하는 환경은 생각보다 좀 빌드하는 환경은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네요. 그래들 버전 아까 명시했던 그래들을 불러와서 이제 클린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어서 다른 프로세스들이 진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부트 자르까지 다 실행이 완료됐고 이거에 대한 산출물로 자르 파일이 하나 나오게 되겠죠. 그 자르 파일을 이후에 execute shell 스크립트를 통해 실행하도록 했고 이쪽에 확인해 보시면 정상적으로 자르 파일이 실행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프라인 구축은 완료됐고요. 그 다음은 이제 레드마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마인에서는 앞서 구성한 프라이빗 킷의 레포지토리를 주기적으로 패치시켜 레포지토리를 최신화해서 받아오고 그리고 해당 이슈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드마인 VM에 접속하겠습니다. 레드마인 VM에 접속해서 우선 git 레포지토리를 저장할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폴더에 접근을 해서요. 이제 git 크리덴셜을 등록하고 git 클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론을 통해 그 앞서 만들었던 레포지토리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네, 사용자 인증 정보까지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클론이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기적인 패치를 위해 쉘 스크립트를 하나 작성하고 해당 스크립트를 크론 탭에 등록하여 1분 주기로 자동으로 최신화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 디렉토리로 가시고 여기서 스크립트를 하나 작성하겠습니다. 네, 작성이 완료되면 권한을 바꿔줘야겠죠? 네, 권한이 바뀌었으면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크론 탭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네, 해당 스크립트를 크론 탭에 등록을 해줬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 주기로 계속 패치가 진행돼서 레포지토리가 1분 단위로 최신화가 되겠죠. 이제 VM에 직접 접속해서 설정할 과정은 끝났고요. 다음은 이제 레드마인 서비스 페이지에 접속해서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단에 프로젝트를 누르시게 되면 우측 상단에 새 프로젝트가 있고요. 새 프로젝트로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샘플로 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들기를 누르시고 다시 상단에서 프로젝트를 누르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해당 프로젝트를 누르신 뒤 설정에 들어가셔서 여기 저장소 탭을 누르시면 이제 저장소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장소 추가 탭에서 형상관리 시스템에서 저희는 Git 베이스의 Git 프라이빗 Git이기 때문에 Git을 선택하여 주시고 식별자로 간단한 샘플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소 경로로서 VM에서의 그 Git 레포지토리의 경로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저의 실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트에 Git 레포라는 폴더 안에 넣어서 만들었으니 해당 내용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네, 경로 인코딩은 UTF-8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만들기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저장소가 추가가 정상적으로 됐으면 상단에 저장소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소가 잘 불러와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이슈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일감 탭에서 새 일감 만들기를 눌러 일감을 추가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유형이나 제목, 그리고 그 해당 이슈에 대한 설명, 그리고 뭐 이런 세세한 것들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새 기능으로 간단하게 리드미 파일을 추가해 주세요 라고 작성했습니다. 만약에 해당 일감이 상위 일감이 존재한다면 그거를 선택해서 네, 하위 일감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시간이나 이런 점이 있는데 우선은 그냥 내용만 채워서 바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생성이 완료되면 옆에 샵 뒤에 이슈 넘버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번호를 통해 커밋이 발생하면 커밋 내용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프라이빗 깃으로 돌아와 그 별도의 ID를 사용하지 않고 프라이빗 깃에서 지원하는 웹 ID를 통해 커밋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파일 추가를 누르시고 리드미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파일의 내용을 입력할 거고요. 커밋 메시지에 아까 저희가 이슈 번호가 샵 1번이었죠. 그래서 이슈 번호와 나중에 확인을 편하게 하기 위해 해당 이슈의 내용을 간단하게 입력하고요. 네, 이렇게 푸시가 완료되면 이제 레드마인에서 자동적으로 해당 레포지토리가 새로 불러오게 될 텐데요. 우선은 1분 주기로 하는 것보다 바로 그냥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후에 해당 페이지를 다시 새로 고침하면 이제 저희가 올렸던 커밋 내역이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 커밋 리스트에서 해당 이슈 넘버를 클릭하면 저희가 작성했던 그 일감으로 리다이렉션 되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KT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데브팩 3종 상품들을 활용하여 CI/CD 환경 구축과 연동, 나아가 간단한 샘플 테스트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KT 클라우드에서 데브팩 상품 3종을 신청하고 이를 손쉽게 연동하여 VM 기반 CI/CD 환경 구축까지 데브옵스를 위한 환경 구성을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상품 3종의 역할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레드마인에서 계획 수립 등 신규 개발 단계뿐 아니라 업데이트 등의 유지보수 단계 전반에 걸쳐 이슈 및 일정을 관리하고 해당 이슈 기반으로 프라이빗 깃에 소스 파일을 등록하며 협업하고 개발이 완료된 소스를 젠킨스를 사용하여 빌드, 배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